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에서는 경향신문 이야기를 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희곤 기자가 진혜원 검사를 마치 좀 겁박하듯이 취재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좀 파문이 일었는데 경향신문 쪽에서는 오히려 겸허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어떤 취재 의도를 왜곡해서 자꾸 설명하면 고소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성명을 노사가 합심해서 냈습니다.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예. 경향신문은 정당한 취재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당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정당하지 않아요. 예, 제가 왜 그런지 기자로서 팩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이신 강기석 선배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계신데요.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진보 언론이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좀 듣고 왔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커피물 좀 내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좀 쉬세요.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진혜원 검사가 경향신문 법조팀의 유희곤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죠. 내용 대충 보셨죠, 여러분? 예, 뭐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희곤 기자가 마치 검사를 직접 감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대검의 무슨 감찰팀의 일원인 것처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요. 예, 녹취록 잠깐 볼까요? 예, 이게 그 채널A 기자보다는 조금 뭐 수위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보세요. 녹취록을 살짝 보면 이렇습니다. 대검에서 감찰하고 검사님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차 전화드린 겁니다. 라고 유희곤 기자가 말해요. 그러니까 진혜원 검사가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본인 입장에선 진혜원 검사 입장에선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뭐죠? 라고 이제 검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지금 따로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라고 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더 읽어봅시다. 저 지금도 너무 황당한데 자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녹음을 이제 검사가 이제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가 녹음을 따로 한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상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가 답하기를 저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희곤 기자가 감찰 관련해서 전화 왔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시를 해요. 대검에다가 어떻게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검사가 황당해서 다시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가 대검에서 감찰 중인 내용을 들어서 제가 확인차 전화드린 거고요. 어쩌고저쩌고. 예. 자, 뭐 여기까지만 보죠.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면 다행인데 그 기자는 늘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런 걸 떠나서 대검의 어떤 간부가 진혜원 검사 같이 조직에 조금 밉보이는 현재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조국 국면에서 그런 막 글 같은 거 페이스북에 쓰고 그래서 뭔가 좀 뭐랄까 감찰을 악의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진혜원 검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정보가 부정확한 걸 떠나서 애초에 의도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보일 가능성을
늘 기자는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진해원 검사랑 통화를 한다면 태도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해원 검사가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정보가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들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아유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요렇게 물어봐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유희공 기자는 본인이 무슨 대검의 감찰 팀원인 것처럼 마치 무슨 검사를 피의자 대하듯이 자기가 그렇게 통화를 해요. 저는 이렇게 통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하고도. 아니, 이게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원래 태도가 이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 안 해봐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유희공 기자의 이 말도 좀 황당해요. 진해영 검사가 하도 황당해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감찰 관련해서 위에다가 저한테 전화 왔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 거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진해영 검사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대검에서 나한테 이거 어떤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대검이 직접 나서긴 좀 그러니까 자기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기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를 감찰한다고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유희공 기자의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태도에서 불러오는 오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진해원 검사가 뭐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는데 유희공 기자 어떤 기본적으로 취재한 태도부터 좀 가르치세요, 선배들이. 예. 이러면은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어떤 감찰받는 공무원과 관련해서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는 이거는 이제 경찰 출입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그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2018년도에 충북 여경 감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거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어떤 여경이 감찰을 받아요. 일 근무 태도 되게 좀 엉망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 충북 여경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조직 안에서 좀 약간 좀 밉상이었나 봐요. 좀 이렇게 얄밉게 보였나 봐. 그래서 선배들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얘를 감찰을 받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려고 그런 조작 사건을 꾸민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찰 자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순수하지 않고 조직이 어떤 밉보이거나 선배들 말 잘 안 따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단돌이 하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감찰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자는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감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찰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혹여라도 이 감찰이 뭔가 그런 식으로 오염된 목적의 감찰은 아닌지를 중립적인 자세로 취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경찰의 어떤 감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취재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감찰 대상자가 뭐랄까 보수 정치인들의 당시 이제 보수 정치인들의 어떤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막 정보 이제 언론에 막 나가 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이 막 감찰에 나섰더라고요.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괜히 막 좀 사내에서 조금 진보적인 발언하고 막 경찰의 어떤 독립성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이잡듯이 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감찰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에 이제 경고를 했죠. 예, 전화해 가지고 이거 언론에 뭐랄까 어떤 피의 사실이나 수사 정보 흘러 들어간 거를 감찰한 것까지는 좋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왜 감찰하는 대상이 특정 어떤
이것과 상관없는 경찰한테까지 이게 확대되는 이유가 뭐냐. 니네들이 이거 진보 언론의 정보 흘러 들어가는 거 막는 의도로 어떤 진행하는 표적성 감찰인지는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제가 경찰한테 뭐랄까 뭐 취재하면서 일종의 좀 경고를 좀 했죠. 그래서 그 경찰 감사가 유야무야 됐어요. 예. 저는 그때 그 경찰 그때 인제 취재했던 그 경찰들이랑은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유희공 기자처럼 이렇게 막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냐?" 막 압박하듯이 경찰한테 막 그렇게 따지고 물었다면 그 경찰이 지금 저랑 사이가 좋겠습니까? 예. 기자가 감찰 팀원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자는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재를 해야죠. 왜 유희공 기자 같은 검찰 출입 기자는 마치 자기가 대검 감찰팀인 것처럼 그렇게 압박하는 식으로 취재를 하냐고요. 예. 취재까지는 할 수 있다 쳐요. 당연하죠. 그게 경향신문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가 뭐냐면 경향신문의 노사의 성명서가 이래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기사화 전에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 당사자에게 묻는 등 이중 삼중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밝혔는데 그것까진 당연한 의무가 맞죠. 그런데 왜 겁박하듯이 묻냐고요.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겁박하듯이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가 오염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왜 역으로는 취재 안 하냐는 거예요. 예. 왜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경향신문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경향신문이 검사들의 비위 행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어떤 그죠? 예. 뭔가 지금 조국 어떤 국면에서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대놓고 한 검사에 대해서 감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찰이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취재하지 않는 그런 경향신문의 법조팀의 취재 관행을 문제 삼는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취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해원 그 검사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거죠. "나도 그런 식으로 압박받은 적이 있다." 제가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진해원 검사가 좀 오바한 것이 오바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써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제가 이 진 검사가 오바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대검에서 압박하듯이 유희공 기자를 활용했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글을 쓰면 안 되고 표현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받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기사를 그렇게 해서 글을 쓰셔야지 나도 압박받았다. 예, 대검이 압박했다. 기자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시면은 그러면은 인제 뭐랄까 빌미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꼬투리가. 예, 경향신문에서 예,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 뭐랄까 진해원 검사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죠. 예. 이거는 유희공 기자의 책임이 가장 큰 거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어떤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확정하듯이 예, 유희공 기자가 뭐 대검에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부탁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는 전화를 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어쨌건 녹취록에 보여서 보듯이 뭐랄까 좀 당연히 이제 뭐 "처신을 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유희공 기자가 말은 안 했어요. 예. 근데 진해원 검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나보고 처신을 잘하라는 얘기를 대검이 돌려 가지고 유희공 기자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경향신문 지금 노사는 뭐 "처신을 잘하라."는 말을 기자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해서 글을 퍼뜨리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신들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논리가 지금 경향신문의 논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경향신문은
유희공 기자의 얘기만 듣고 지금 사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 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박지만 그 동생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돼 있다는 막 이런 얘기 들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동생 지만이가 그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예. 그냥 동생 지만이 얘기만 듣고 만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냥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랑 그 채널A 기자랑 지금 어떤 관계냐 얘기가 많잖아요. 목소리가 이거 누구 목소리냐? 그럼 대검이 얼마 전에 이렇게 밝혔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거는 채널A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냥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목소리 아니라면 그냥 아니고 걸로 그냥 끝인 겁니까? 네. 휴대폰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유희곤이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니까 압박이 아니었다. 더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 고소하겠다. 똑같은 논리인 거잖아요. 박근혜나 대검이나 경향신문이나 제가 틀렸습니까? 우리 진보 언론 기자들은 뭐랄까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기존의 어떤 언론들과는 왜 자신들이 어떤 그 무슨 검찰 출입한다고 해서 검찰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말투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만해요. 제가 진해원 검사 그 통화 녹취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 통화를 마칠 때도 혹여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취재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불쾌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불쾌한 게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통화를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런 겸손한 태도가 없는데? 예? 그냥 저는 대검에서 감찰 중인 내용을 들어서 전화 확인차 드린 거고요. 어쩌고 뭐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다고 상부에 보고하세요. 그러시면 뭐 될 겁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아니 지가 뭔데 상부에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지랄이야. 유희경 기자 녹취록 보세요. 아, 나 진짜. 자,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 원로 언론인이신 강기석 선배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진보 언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쭙고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강기석 선배를 만나고 왔는데요. 원로 언론인께서 오히려 더 진보적인 어떤 충고들을 저희 후배들에게 좀 하고 계셔서 제가 뵙고 왔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저희 리포액트 누리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십시오. 평화나무 가셔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기고를 했거든요. 우리 진보지들의 후배 기자들이 이 젊은 기자들이 뭔가 조금 요즘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우리 강기석 이사장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 지형을 어떤 분석한다 그럴 때 진보, 중도, 보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구라는 말 아시죠? 수구. 그냥 오래된 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키고 기득권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보수 세력. 그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수구 세력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강기석 이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 기자들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으로만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수구 언론이 있다. 바로 조중동이다.
조중동은 언론의 한 부류로서도 인정해서도 안 되고 척결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보 언론 기자들이 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예.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수구 언론이란 표현을 한동안 안 썼어요. 예, 우리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후반까지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조중동 폐간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예, 미미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기자들은 그러니까 조중동 애들도 같이 기자단에 같이 묶여 있거든요. 어떤 출입처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없애버려야 될 기자들인데. 예. 그래서 이 우리 강기석 선배께서 하시는 얘기가 미래통합당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세력은 다 수구 세력이다. 예. 이들로 정권 교체되는 것은 보수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라는 거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진보 언론 기자들마저 이런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YTN이나 KBS, MBC 이런 공영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진보 언론 기자들은 생각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왜 어느 순간부터 진보 언론 기자들도 이런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느냐. 라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이들이 악일까요? 제가 진보 언론 기자들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아마 반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봐라. 민주주의를 얼마나 얘네들이 파괴해 왔냐. 응? 그냥 공정보도 했을 뿐인데 해직 언론인들 얼마나 많이 양상하고 다 쫓겨났냐. 이게 민주주의냐? 네? 정부를 비판했던 어떤 사업가들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괴롭히지 않았냐. 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대선에까지 개입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그런 식으로 악용한 세력들이 저들이다. 에? 이건 민주주의와 함께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수냐. 에?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죽이기까지 나섰던 사람들 아니냐. 에?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지? 그렇죠.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정당 해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가지고 말이죠. 에?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을 해서 없애야지. 왜 니들이 나서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황교안이 그거 앞장섰던 인간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악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 한 1, 2년 전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얘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행동하지 않는 중립은 악의 편이다라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 이거를 지금의 이 젊은 진보 언론 기자들은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래서 강기석 이사장은 진보 언론 기자들만이라도 제정신을 좀 차려라. 어떻게 조중동 미래통합당 이런 애들이 보수냐. 수구 세력이지. 함께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이지 너희들 기자들의 동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번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자들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는 선언을 저는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 당신만큼은 반민주 세력이고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진지한 공론회장에서 적어도 황교안 대표만큼은 다뤄줄 수가 없다. 예. 당신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섰던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정치인이다. 당신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함께 양립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 우리는 진지하게 당신을 우리 지면에서 다뤄줄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 꼭 맞다고 얘기 드리는 건 물론 아니에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상상을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진보 언론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저 하나, 덜렁 저 하나예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미국의 그 예전에 그 대선 때, 지금 말고 4년 전에 트럼프가 막 인기를 얻고 실제로 막 대통령에 막 당선되려고 하니까 허핑턴 포스트가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트럼프라는 후보를 정치면에서 진지하게 다루지 않겠다. 이게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다뤄주니까 이 트럼프 같이 민주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정치인이 진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트럼프를 연예면에 앞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예. 황교안 정도는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될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제 우리 그 후배 기자들을 보면 진보와 보수를 똑같이 비판해야 한다라는 기계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언론이라면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돼. 예. 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강기석 선배가 깨우쳐 주셨듯이 지금 시민들이 문제 삼는 건 보수 세력이 아니고요. 수구 세력인 겁니다. 수구 세력. 예. 지금 조국 그리고 청와대를 이렇게 막 흔들려는 세력들이 과연 보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민주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수구 세력이란 말입니다. 제가 계속 거듭 밝히지만 쿠데타 세력일 수 있는 거예요. 소프트한 방식으로 쿠데타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진보 언론 기자들은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저도 예전에 그 뭐랄까 이제 12년 전 그때 이제 한겨레 처음 입사했을 때 어렸을 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털끝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둘 다 어쨌든 결정적인 국면에선 노동자 민중을 등을 돌리는 예. 그런 세력이라서 털끝 차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좀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저는. 그런데 이건 뭐 한겨레 기자 되자마자 보수 정권 10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데 보면 볼수록 '아 이거 내 착각이었구나.' 얘네들은 털끝 차이가 아니라 정말 진짜 태평양만큼 큰 차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 그게 있었더라고요.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다 허물어요. 예. 어떻게 그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털끝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겨레에서 그 성한용 기자가 칼럼을 최근에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강기석 이사장이 좀 추천을 하시던데 내용이 이래요. 여야가 똑같은 놈들이고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 이러한 정치 혐오증이 퍼지면 뒤에서 웃는 놈들은 따로 있다라고 성한용 칼럼에 이렇게 썼는데 강기석 이사장이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은 바로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프레임이라는 것. 그거를 진보 언론 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다 똑같습니까? 민주 세력 정치인이 있고 수구 세력 정치인이 있는데, 예? 수구 세력 정치인은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적어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수 정치인들까지만 정치인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안철수 정도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보수 세력 정치인일 것 같고 그 이전에 막 언론인들 막 해직 시키고 뭐 그저 막 선거 개입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채널 A 기자 같은 애들, 예? 예, 그런 세력은 수구 세력으로 분류해서 척결 대상으로 해서 같이 싸워야죠. 예. 이 강기석 이사장은 이 군사 정권 시절에 진짜 독재 정권 7, 80년대 때 77년도인가 그때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시절을 오롯이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했던 언론계의 원로 선배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구 세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지금의 저희 세대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뭐랄까, 진보 언론의 이 젊은 기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강기석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보 언론 선배 그룹들이 사내에서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해 나가야 합니다. 양보해 줘서는 안 돼요. 진보 언론 내부를 가만 들여다보면 허약한 민주국가 같은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편집국장이 있기는 한데 편집국장은 그냥 킹아더 같은 존재입니다. 그 밑에 봉건영주 같은 실세인 후배 기자들이 있어요. 킹아더를 위협하는 막강한 영주들이죠. 편집국장은 그저 영주들끼리 싸우지 못하게 중지하는 역할 정도를 해요. 법조팀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현장에서 보고를 올리면 편집국장이 그냥 거기에 따라가요. 정치부장, 여당 반장 이런 친구들이 다 봉건영주예요. 예, 저는 그런 봉건영주 같은 어떤 그런 그때 강희철 법조 선임 기자, 그죠? 그때 그 칼럼 좀 편집국장이 못 내게 했다고, 그거 갖고 한겨레 후배들이 비판 대자보를 쓰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완벽하게 정확한 분석이에요. 이게 신문사 내부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이게 뭐 황당하실 텐데 실제로 이럽니다. 편집국장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왕인데 지금 진보 언론의 편집국장은요, 중간 연차의 좀 젊은 층의 어떤 뭐랄까, 그런 기자들에게 사실은 좀 둘러싸여 있어요. 예. 굉장히 허약한 존재들이에요. 예. 사실 이 봉건영주 같이 실제로는 실세가 각 부서의 팀장급들이 사실은 실세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겨레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 강희철, 어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부장이 되기 전에 어떤 현장의 팀장들이 사실은 더 실세예요. 예. 편집국장은 조금 이제 나이를 좀 드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이거 보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편집국장은 대체로 그냥 그대로 대체로 따라가요. 왜냐하면 대체로 뭐랄까, 발언권 같은 것들이 이 팀장들이 훨씬 세거든요. 예. 이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편집국장이 제일 센 사람 아니야? 근데 진보 언론은 좀 달라요. 예. 이게 수구 언론, 조중동 같은 편집국이 아니거든요. 예. 민주적인 뭐랄까, 아래로부터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제 그런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굉장히 수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봉건영주 같은 실세들이 돼 있는 거예요. 막상 편집국장은 그냥 킹아더 같은 존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강희철 씨의 그 문제 많은 칼럼, 그걸 편집국장이 막았다고 해서 그 중간 연차 이하의 후배들이 막 대자보 쓰고 막 싸우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기석 이사장이 볼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보 언론 선배 그룹들이 사내에서 헤게모니를 다시 장악해 나가야지, 양보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막 양보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떤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편집국을 장악하라 뭐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뭔 소리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강기석 선배의 말은 어떤 뭐랄까,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식의 민주적인 편집국을 운영해 가야지, 리더십마저도 다 팽개치고 막 이렇게 봉건 영주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허약하게 편집국을 운영해 가면 자꾸 이 과거의 진보 언론 그 선배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헤게모니들이 자꾸 이렇게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보 언론이 과거와 같이 좀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게 기계적인 양비론에 빠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이 진보 언론 선배 그룹들, 그러니까 독재와 맞서서 싸워서 형성해 왔던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어떤 언론에 대한 헤게모니가 지금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막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기석 이사장이 보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로 계속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한 10년만 반복되면 한겨레든 경향이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 그런 언론사가 되어 갈 겁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자, 강기석 이사장이 이런 충고를 하나 더 했습니다. 참언론 기자단을 새로 만들어라. 예, 조중동을 제외하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은 출입처에 얽매여서 출입처 기자단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조중동을 왕따시켜서 기존의 그 기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중동만 뺀 참언론 기자들을 새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YTN, KBS, MBC 그리고 서울신문까지, 예? 그리고 경향, 오마이뉴스, 한겨레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독립매체 기자들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참언론 기자단을 만들어서 조중동을 계속 압박하라는 거죠. 너네 왜 확인되지 않은 거 이렇게 식으로 막 써.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염된 정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지 않고 왜 교차 검증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성명을 내고 조중동이 어떤 브리핑이나 이런 데 참여 못하게, 예, 그런 식으로 막 압박하는,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KBS도 그렇고 YTN은 실패했죠. 노종면 씨가 이제 보도국장 부결되면서 KBS가 법조팀 출입처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KBS까지 연합해가지고 참언론 기자단을 새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조중동이 참여시키지 못하는 어떤 계속 취재 현장을 막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조중동을 막 고립시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지. 이거 같은 출입처 기자단에 섞여가지고 있으면은 이 조중동이 계속 놀아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계속 정보들을, 예, 검찰은 계속 줄 거거든. 그러면은 속보 경쟁에 내몰리는 진보 언론 기자들은 조중동의 막 그런 어떤 선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보는 우리도 써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차라리 조금 물을 먹더라도 조중동이 퍼뜨린 속보를 계속 경계하면서 이슈를 계속 죽여버리는 거죠. 참언론 기자들이. 예. 그렇게 기자단을 새로 만들라는 거죠. 강기석 이사장의 해법입니다. 반드시 이게 한두 언론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기석 이사장은 얘기하십니다. 예. 경향하고 한겨레만 하면 오히려 경향하고 한겨레만 고립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중도, 예, 공영 언론들까지 함께, 예, 만들어서 이 참언론 기자단을 만들어서 조중동을 고립시키는 기자단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검찰 출입 기자들의 이 문제들 해결 잘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곱씹어봐야 될 좋은 충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세한 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좀 더 늘어났네요. 예,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되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죠. 우리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용기,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참 곤혹스러우실 텐데도 저희 허재영 기자에게 계속 후원금 많이 넣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 좋은 기사와 좋은 칼럼, 좋은 방송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